안녕하세요. 자동제어 조교를 맡고 있는 정명식입니다. 오늘은 과제 5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단순하게 대수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GLP와 GHP에 각각 문제에서 나와있는 전달함수를 대입하면 1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보디플롯을 그리는 문제인데요. B는 GLP에 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GLP의 경우 타워 S 플러스 1분의 1의 꼴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타워가 0.1입니다. 그렇다면 폴은 S가 10일 때, 정확하게는 10J일 때 폴이 있게 됩니다. 폴 하나가 있을 때마다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 플롯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로로 가다가 폴을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잘못 그렸네요. 제로로 가다가 폴을 지나면서 90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개형을 그렸으니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HP에 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HP의 경우 제로가 0에 있기 때문에 보디플롯의 제일 왼쪽 끝에서부터 이미 보디플롯의 제일 끝에서부터 이미 증가한 상태로 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상태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S가 10에서 오메가가 10일 때 폴을 만나면서 플러스 20dB 퍼 데케이드로 오던 직선이 꺾이게 될 겁니다.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0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플러스 90도에서 오다가 폴을 만나 90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렇게 페이즈 플롯을 그릴 수 있고, 개인도 부드럽게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B를 풀었습니다. 문제 C는 주어진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필터가 동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우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위에 보여져 있는 보디플롯과 함께 보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LP의 경우 게인이 1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LP 정보가 출력에 나타나게 됩니다. HP의 경우 게인이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출력은 LP에서부터 오고 HP에서는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C에서 나타내보면 GLP가 1에 가깝고 GHP는 0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LP, 그러니까 엑셀러로미터의 정확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프리퀀시의 경우 그 반대가 됩니다. HP가 1에 가깝고 LP가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에 대해서는 고주파 성분이 정확한 자이로 데이터를 많이 반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이거는 직접 넣어보면 될 텐데요. 타워 S 플러스 1분의 1은 이제 1에다가 S에 오메가가 타우분의 1이니까 J 오메가를 곱해주면 K 플러스 J분의 1이 되고, 타우 S 플러스 타우 S 플러스 1분의 타우 S에 동일한 방법으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두 전달함수가 두 출력값의 개인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앰플리튜드죠. 앰플리튜드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서는 두 필터의 두 출력값이 동등하게 반영되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어떻게 상보 필터가 어떻게 x1과 x2의 값을 적절히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아까 보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원본 신호가 있을 때 두 개의 센서는, 한 센서는 어떤 빠른 하이 프리퀀시 성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로우 프리퀀시 성분에 대해서는 드리프트가 발생하여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다른 센서는 로우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만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을 적절하게 필터링을 통해서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의 성분을 각각 선택한 뒤에 둘을 합치는 방법을 통해 원본 신호를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상보 필터의 원리가 됩니다. 다음 2번 문제는 여러가지 종류의 함수에 대해서, 전달함수에 대해서 보드플롯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매트랩을 통해서 매트랩이나 파이썬을 통해서 결과를 검증하는 것인데요. 검증한 결과는 마지막에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폴을 0, 10, 50에 위치해 있고 제로는 0.5에 위치해 있습니다.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축을 먼저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폴이 0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감소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0.5에서 제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감소가 중단되고 다시 10에서 폴을 만나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50에서 폴을 하나 추가로 더 만나서 더 빠르게 감소할 겁니다. 페이즈의 경우에는 처음에 제로의 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로 출발하여 제로를 만나고 폴을 두 차례 만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건데요.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네. B도 크게 다른 거 없이 동일합니다만 이제 2차 폴이 있기 때문에 2차 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폴의 경우 0, 2가 있고 2차 폴에 64에 있습니다.
오메가는 8, J는 0.5가 됩니다. S제곱 더하기 J가 아니라 Z죠. 이런 더하기 2ZS 이런 아래쪽에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Z가 좀 못생기게 그려줍니다. 제타 오메가 S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는 8, 제타는 약 0.5가 됩니다. 약이 아니라 그냥 0.5가 됩니다. 제로의 경우 1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폴이 0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 제로를 만나 이제 감소가 멈추고 직후 다시 폴을 만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후 8에서 폴을 2개 만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제타가 0.5이기 때문에 약간의 범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그려보면은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페이즈 플롯의 경우에는 처음에 폴을 만나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제로를 만나서 올라간 뒤 폴을 만나서 다시 내려오고 폴을 2개 만나기 때문에 180도 줄어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살짝 범프가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C의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제로가 0에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폴의 경우는 50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1에 하나가 있죠. 4 곱하기 S제곱 더하기 2Z 오메가 S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4 곱하기 공간이 부족해서 밑에서 하게 쓰겠습니다. 4 곱하기 S제곱 더하기 1.25S 더하기 1. 그렇다면 Z는 2분의 1.25가 됩니다. 대략 8분의 5가 됩니다. 0.625라고 써도 되고요. 다음 제로는 0에 하나 위치해 있고 10에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제로가 0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20도가 아니고 20 dB per decade로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 폴 2개를 만나기 때문에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오메가는 1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 10에서 다시 제로를 만나기 때문에 감소세가 꺾이게 되고 다시 폴을 50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이어주면은 중간에 범프가 하나 있겠네요. 범프가 하나 있고 부드럽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플러스 90으로 시작하다가 폴 2개를 만나고 다시 제로를 하나 만난 뒤에 또 폴 하나를 만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고 부드럽게 이어주면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D번도 동일합니다. 폴이 제로에 2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20 dB per decade로 빠르게 감소하고 공간이 좀 좁을 것 같아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에서 만나서 한풀 꺾이게 될 겁니다. 2에서 제로를 만나기 때문에 다음 다시 20에서 폴을 만나기 때문에 다시 각도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그려보면 처음에 폴 두 개를 만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0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로를 하나 만나 플러스 90도가 되고 다시 폴을 하나 만나 마이너스 90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면 살짝 범프가 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경우에도 위에 푼 것과 동일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의 경우 풀어주면 오메가는 루트 2가 되고 제타는 2 루트 2분의 2가 되죠. 2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폴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폴 위치가 0에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에 둘 더블 폴을 했고, 그 다음에 5에 하나, 15에 하나 있습니다. 제로의 경우 0.5와 1.5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려면 0.5가 있고 2분의 루트가 2가 있는데 2분의 루트가 대략 0.7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0.5를 먼저 제가 잘못 봤네요. 0.5가 아니라 루트 2에 있네. 2분의 루트에 있는 오메가가 아니라 제타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게 맞습니다. 다음 루트에는 대략 1.4 정도가 되겠죠. 폴이 0에 하나 있고, 다음 제로가 0.5에 하나, 1.5보다 아주 작은 곳에 하나, 1.5에 하나, 5에 하나, 15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루트 2, (1.5와) 5, 15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살짝 문제가 있는 것이 간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1.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0.5와 5 사이 간격이 대략 10배 차이가 되는데 0.5에 3을 곱하면 1.5가 되고 1.5에 3을 곱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이 원래 대략 9dB 차이가 돼서 그 정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절반 정도 되니까 그냥 이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이 0에 위치했기 때문에 처음에 감소하고 있을 거고요. 0.5에 제로를 만나서 멈추고 1.5에 폴과 제로가 거의 동시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략 폴 하나 있는 것처럼 내려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5에서 또 폴이 5와 15에서 또 폴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점점 빠르게 감소해서 이런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 제타가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범프는 존재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잠깐 멈칫해서 내려가는 형식일 거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사실 실제로 그려봐야 하는데 손으로 그렸을 때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멈칫하는 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즈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이 0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로 시작할 거고요. 0.5에서 제로를 만나서 올라가고 루트 2에서 폴 두 개를 만났다가 다시 1.5에서 폴 제로를 만날 거고 다음 폴 두 개를 거치면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대략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60도 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쩍슬쩍 내려가게 될 거고,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입니다. F는 지금까지 하던 거에 비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폴의 경우에는 2와 10이 있고, 제로의 경우에는 1이 있습니다. 1을 하고 10을 먼저 그리고, 2의 경우에는 3dB, 그러니까 대략 3dB가 아니라 6dB죠. 대략 3분의 1 정도 되는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2 하고, 다음에 처음에 0으로 오다가 1에서 제로를 만나서 올라가고, 2에서 4를 만난 뒤에 10에서 한 번 더 4를 만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고요. 그려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줄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페이즈를 그려볼 건데요. 페이즈도 크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에서 90도 깎이고, 2에서 다시 90도 올라온 뒤에 10에서 다시 90도 깎이는 형태가 나올 거고, 이어주면 대략 뭐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펌프를 하나 거친 뒤에 내려가는 듯한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들 내려가는데, 손으로 그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잘 안 그려져서. 마지막 G입니다. G 같은 거는 살짝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폴과 제로가 마이너스에 있는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을 수 있는데, 이제 먼저 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위치에 폴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폴을 그릴 때는, 그러니까 보디 플러스를 그릴 때는 S를 이 위치에서 위로 올려가면서 각도를 재서 그리게 됩니다. 이제 원래 이렇게 폴의 위치가 마이너스 1에 있는 평상시에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를 하게 되고, 페이지도 90도가 꺾이는 것을 기준해서 부드럽게 이어주는 형태로 그리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90도가 아니고 45도죠. 여기서는 90도, 45도, 그러니까 같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0도의 딜레이가 있다가 무한 들어가면은 90도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 위치는 그다음에 0도에 0도가 아니라 오메가가 0에 가까울 때는 거의 1에 가까운 개인이 있다가, 오메가가 커지게 되면은 점점 감소를 하게 되죠. 왜냐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각도가 180도입니다. 그 후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90도에 가까워지게 되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으나 오른쪽에 있으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페이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도의 위치에 있다가 90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제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제로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또
90도에서 꺾이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요. 90도에서 0도로 꺾이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0도고 90도. 다음 오른쪽에 제로가 있을 때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180도에서 90도로 감소하게 되겠죠. 개인의 경우에는 동일하고 제가 여기서 잘못 그렸네요. 0도에서 90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0도에서 90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이제 우반면에 있을 경우에는 개인은 동일하고 180도에서 90도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가 보시면은 위에 이거는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잘 치워지지도 않네. 그래서 보시면은 폴과 제로 둘 다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0에서부터 양쪽이 플러스 180도와 마이너스 180도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0에서부터 페이즈가 시작을 할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1이 있고 10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제로에는 0 위치에 폴이나 제로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1로 올 거고요. 1이 아니죠. 크기는 1이 아닙니다. 그 DC개인을 쟀을 때 2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20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로를 하나 만나니까 위로 꺾인 뒤에 2를 만나서 폴을 하나 만나고 다시 폴을 만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다음 처음에 제로로 시작할 거고요. 제일 먼저 제로를 만났죠. 제로를 만났으니까 180도에서 90도로 깎이게 됩니다. 다시 폴을 만나는데 우반면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고, 10에서 만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폴이기 때문에 다시 90도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렸는데요. 이제 매트랩에서 그린 그래프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 보여드렸고, 이렇게 그림판으로 그려놨는데요. 너무 올랐네. 렉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고, 보시면은 자꾸 뭐가 보시면은 A의 경우에도 대충 거의 비슷하게 개형이 나오고요. B의 경우에도 중간에 범퍼 하나가 있는 거랑 페이즈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270도로 가는 것까지 대충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붙여 넣었는데요. C의 경우에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폴과 제로를 거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페이즈의 경우에도 처음에 90도로 시작해서 0도를 지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범프가 있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90도로 수렴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D의 경우에도 제로와 폴을 각각 거치면서 살짝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페이즈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80도로 시작해서 약간의 범프를 거쳤다가 다시 마이너스 180도로 돌아오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E의 경우입니다. E의 경우에도 뭐 개형 거의 다 유사한 걸 알 수 있고, 다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페이즈가 그렇게 구불거리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F랑 G도 네, 잠깐 정지해놨다가 왔는데요. 또 잘 안되네. 지금 이 조절이 잘 안돼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라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랫부분을 잘못 그렸네요. 1을 지날 때 제로를 지나는 게 아니라 폴을 지나는 거죠. 네.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잠깐 AS를 거쳤고,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폴과 제로를 지나면서 페이스와 게인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곱해졌을 때 그러한 결과들이 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합산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 경우에는 네, 이상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구불거림이 심하지는 않고 중간에 슬쩍 범프가 몇 개 보이는 정도로 전체적인 추세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마진 같은 경우에도 G에서 동일한 모습 볼 수 있고, 네, 위상에서도 0도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몇 차례 거친 뒤에 다시 90도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고, 이 위치에서 아래로 범프가 있고 이 위치에서 위로 범프가 있는 모습 또한 경향성을 대체로 잘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풀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네, 보내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제 자리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 제 자리는 저번이랑 똑같으니까 저번 영상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